아침 7시 반이었어요. 서울 하늘은 옅은 구름에 덮였지요. 가을 끝의 바람이 유리창을 얇게 두드렸습니다. 이민주는 세롤릉역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깨에 얇은 코트를 걸쳤지요. 커피는 연하고 걸음은 일정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는 같은 박자로 겹쳤습니다. 도시의 리듬은 그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강남의 본사 건물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IT 지원실. 조용한 복도. 에어컨 소리가 일정했지요. 팀원 4명이 각자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요청 티켓이 창에 쌓였습니다. 네트워크 인증 오류. 프린터 드라이버 재설치. 권한 접근 요청. 익숙한 항목이었어요. 민주는 헤드셋을 쓰고 문구를 확인했지요. 네, 사용자님. 원격 접속하겠습니다. 손끝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어요. 해결, 기록, 종료. 반복이었지요. 점심은 12시 10분이었습니다. 회사 1층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동료는 주말 계획을 물었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집에서 쉬었어요.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미는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메뉴, 같은 길. 그는 변수를 싫어했어요. 변수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로그를 남기고 다시 안정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사고도 그랬습니다. 선형이고 단정했지요. 퇴근은 6시였습니다. 밖은 조금 어두웠어요. 비 예보는 없었지요. 세롤릉역에서 2 정거장.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향이 먼저 맞았습니다. 정리된 신발장, 좁지만 단정한 거실. 벽시계가 똑딱거렸어요. 부엌 위에는 흰 접시 2장. 깔끔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한유라는 아직 퇴근 전이었지요. 둘은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사진 액자 속에서 2 사람은 제주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샜던 날이었어요. 그는 결혼을 안정의 다른 이름이라 믿었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서로의 등뼈가 되는 것. 흔들리면 붙들어주는 것. 단순했지요. 저녁 7시 반이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 묶은 머리, 눈가에 피곤이 얇게 그려졌지요. 오늘 늦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가볍게 웃었어요. 외부 미팅이 길어졌어요. 내일 행사 리허설도 있고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종이 100이 들려 있었지요. 리조트 로고가 새겨진 박스. 고객 선물 샘플이에요. 유라는 현관에서 곧바로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 먼저 할게요. 문이 닫히며 수증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데웠지요.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라면 위로 김이 올랐어요. 문득 공기 사이로 다른 향이 섞였지요. 은은한 향수였어요. 묵직하고 따뜻하고 낯설었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의 남성향 같았지요. 그는 냄새를 한 번 더 맡았습니다. 금세 사라졌습니다. 욕실 환풍기가 소리를 키웠지요. 그는 컵라면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친 유라는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웃었습니다. 배고프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간단히 식사를 했지요. 대화는 일상의 표면을 스쳤습니다. 오늘 고객은 까다로웠어요. 서버 교체 일정 잡혔어요. 웃음은 있었고 온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깊숙이 내려가지 않았지요.
테이블 위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두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짧게 진동했지요. 유라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리를 껐습니다. 행사 단톡방이에요. 그렇게 말했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의심보다 절차, 불편보다 합리, 확인하고 넘어가고 기록하지 않기. 결혼에도 그런 규칙이 통할 거라 여겼지요. 그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등을 낮췄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균일하게 흘렀지요. 창밖 도로에 헤드라이트가 일정한 줄을 그었습니다. 도시의 리듬은 여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은 간격을 좁힙니다. 침대 머리맡 램프가 켜졌지요. 유라는 피곤하다며 먼저 누웠어요. 주말에 같이 마트 갈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 답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했지요. 수고했어요. 서로의 이불 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새벽에 그는 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지요.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백이 보였어요. 리본이 풀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샴페인 미니어처와 작은 카드가 있었지요. VIP 프리뷰, Congratulations. 카드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보낸 이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일 수도 있었지요. 그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업무의 연장이겠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더 맑았습니다. 출근 준비는 늘 같았어요.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았지요. 식탁에 놓인 유라의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표시, 외부 미팅 7시, 리허설 9시, 답사 미정. 글씨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그러나 메모한 귀퉁이에 작은 하트가 있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었지요. 그는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다시 티켓으로 채워졌습니다. 낮 3시 전화가 울렸지요. 고객사 회의실 무선 공유기 문제. 현장 지원을 잡아야 했습니다. 일정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그의 화면엔 빈칸이 많았지요. 단순한 삶은 정비가 쉬웠습니다. 그때 모니터 구석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리조트 라운지 2인 디너. 그는 본능적으로 오해를 지웠습니다. 법인 카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도 아니었지요. 단지 눈길이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닫고 티켓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원인과 결과로 해결되었지요. 삶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퇴근길 하늘은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선했어요. 집 앞 횡단보도에서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지요. 이어폰 너머로 버스 정류장 방송이 흘렀습니다. 정지 화면처럼 고요한 순간.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름 모를 번호. 그는 받았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시지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호출음 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짧게라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문장은 정중했지만 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요.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건넜습니다. 도시의 리듬은 계속 갔지요. 민주는 제자리에서 한 걸음 늦게 건넜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스쳤습니다. 낯선 향이 아주 잠깐 스며들었지요. 어디서 묻은 건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지요. 무슨 일인지 만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습니다. 규칙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음 한기퉁이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길어지는 금. 그는 그 금을 숫자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로그도 체크리스트도 없었지요. 단지 저녁 공기 속에 얇은 불안이 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이 현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규칙적인 빛. 문을 열면 익숙한 향이 맡겠지요. 신발을 벗고 코트를 걸고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지요. 화면은 여전히 아래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진동의 길이를 세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멈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요. 얇고 차가운 공기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작게 깔렸습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평소의 모양 안쪽에서 무언가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지요. 그는 그 변화를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일의 리듬이 오늘과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닫힌 휴대폰 화면처럼 검은 반사 속에서 자신을 가늘게 비추었습니다. 비가 아주 얇게 흩어졌어요. 강남 골목 간판이 젖었지요. 박지은을 만난 카페는 유리벽이 컸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컵 표면에 김이 맺혔지요. 그녀는 명함 지갑을 단정히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림이 있었지요. 오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날짜가 겹칩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말수가 짧았지요. 지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리조트 라운지, 프리미엄 다이닝,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숫자가 정렬되어 있었지요. 오른쪽 끝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 8시 47분, 밤 11시 13분. 노트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었어요. 그날 집에 늦게 들어왔음. 그녀의 필체는 반듯했지요. 몇 장 뒤에는 메시지 캡처가 있었어요. 이모티콘은 절제되어 있었고 문장은 구체적이었지요. 행사, 미팅, 축하, 미래. 단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주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았지요. 그는 날짜를 외웠습니다. 머릿속에 달력이 그려졌어요. 세로줄, 가로줄,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얇은 선으로 둘을 이었지요. 커피 맛은 흐릿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잦아들었어요. 횡단보도에 반사된 신호등이 떨렸지요. 그는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규칙부터 세웠어요. 확인, 기록, 보관. 감정은 뒤로 미룹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반겼지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유라는 아직이었어요. 그는 식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얇은 모눈 종이. 날짜를 적었지요. 월 7, 외부 미팅. 목구, 리허설. 기억 속 문장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한쪽에는 지은이 준 내역서의 날짜를 붙였지요. 겹치는 칸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점은 처음엔 성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과 열이 늘수록 점의 모양이 나타났지요. 월요일과 목요일. 반복이었습니다. 늦은 밤, 유라가 들어왔어요. 젖은 코트, 급한 숨.
미소가 붙었지요. 미안해요. 예상보다 길었어요. 고생했어요. 그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같이 저녁 먹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준비가 많아요. 그럼 주말? 지방 일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지요. 빈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의식을 바꾸었지요.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 현관 선반에 열쇠고리를 눈으로만 셌습니다. 열쇠 2개, 카드키 하나, 작은 장식. 늘어난 흔적은 없었지요. 거실 테이블의 종이백은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리본 매듭이 바뀌었지요. 사소한 교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일찍 나왔어요. 지하철 손잡이가 차갑지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체크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일정 동기화, 영수증 사진, 귀가 시간, 세탁바구니 냄새. 문장은 담담했어요. 출근 후 점심시간을 잘게 쪼갰습니다. 포털에서 리조트 행사 캘린더를 봤지요. VIP 프리뷰, 파트너스 데이. 날짜가 떴습니다. 자신의 노트의 점과 겹쳤지요. 한 칸 한 칸 선명해졌습니다. 관계 회복도 시도했어요. 저녁 약속을 미리 잡았습니다. 근처 국수집. 자리 예약. 메시지 전송. 오늘은 나와요. 미안해요. 갑자기 일정이. 답은 빨랐지요. 그럼 30분만. 국수 먹고 헤어져도 돼요. 다음에요. 진짜 미안해요. 대화는 거기서 멈췄지요. 그는 집에 돌아와 혼자 국수를 끓였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혔지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밤의 조사도 조용했어요. 문 옆 수납함에서 배달 전단과 함께 끼어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영수증이었지요. 리조트 정문 세롤릉역 2번 출구. 시간 22, 58. 날짜는 지인의 생일이라던 날과 같았어요. 그는 영수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도 앱에 경로를 표시했지요. 빨간 점이 집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시각은 그가 잠들기 조금 전이었지요. 다음 주 그는 접근을 바꾸었어요. 대화를 열고 반응을 살폈지요. 요즘 힘들지요. 괜찮아요. 시즌이라 그래요. 그럼 같이 쉬는 날을 만들까요? 하루만. 민준 씨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이번 달은 진짜 어려워요. 말은 늘 친절했지만 문은 닫혀 있었지요. 그는 받아 적었습니다. 회복 시도 실패. 체크박스에 X표가 그려졌지요. 박지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짧은 메시지. 오늘 저녁 추가 자료 드릴게요. 그는 퇴근 후 같은 카페로 갔습니다. 이번엔 지은의 표정이 더 단단했어요. 저도 정리하고 있어요. 회사 감사가 곧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이메일 인쇄본을 꺼냈습니다. 결제 승인 메일, 파트너 접대, 수신인의 오준서가 있었지요. 첨부 파일 이름은 라운지 세트 2인. 시간은 저녁 7시 2분. 그날 유라의 메모에는 외부 미팅 7시가 적혀 있었지요. 이건 회사 계정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합법 범위에서요. 알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충분했지요. 민주는 데이터를 더 정리했습니다. 엑셀 한 장. 왼쪽 열은 유라의 귀가 시간. 가운데는 리조트 행사. 오른쪽은 지은이 제공한 결제 기록. 필터를 걸었지요. 월요일, 목요일. 셀 배경에 얇은 회색을 넣었어요. 두께가 생겼습니다.
규칙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그는 냄새도 기록했어요. 세탁 바구니에서 어제와 다른 향이 났습니다. 무겁고 숲의 잎 같은 여운. 제품명을 모르면 비슷한 향을 샘플러로 찾아야지요. 퇴근길 드러그스토어에 들렀습니다. 향수 테스트지를 몇 장 챙겼어요. 집에 돌아와 몰래 비교했습니다. 셋째 카드가 가까웠지요. 우디 엠버.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사 3. 일요일. 유라는 아침부터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은 단정했지요. 오늘도 일? 응. 답사. 같이 점심은? 미안해요. 돌아오면 전화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집에 남았지요. 잠시 멈추었다가 코트를 걸쳤습니다. 지도 앱에서 리조트를 찍었어요. 멀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반대편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라운지 입구를 비스듬히 볼 수 있는 자리. 오후 1시 12분 파트너스 데이가 시작되었어요. 직원들이 배너를 세웠지요. 2시 40분쯤 오준서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 매끈한 구두. 동행은 없었지요. 그는 로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웃었지요. 잠시 후 누군가가 나와 그와 악수했습니다. 명찰이 반짝였지요. 이름은 멀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측면에서 스쳤습니다. 묶은 머리, 까만 코트, 유라였지요. 그들은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공식의 간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오늘은 위치와 시간만 남겼지요. 15호 로비 동선 동기화.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식혔지요. 밤, 유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땠어요? 무난했어요. 좀 피곤하네요. 그래요? 물 데울게요. 짧은 대화를 지나 그는 부엌에서 컵을 씻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흐르지요. 거실에서는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유라는 즉시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행사방,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표정은 훈련된 미소였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지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오늘 낮 카페에서 정리한 파일을 옮겼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어요. 기록.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그 아래에 새 문서를 만들었지요. 제목은 계획. 항목은 3줄. 법률 상담, 추가 증거 메시지, 이동 경로. 동시 통지. 다음 날 박지은에게서 마지막 자료가 도착했어요. 캡처 2장. 메시지의 일부. 시간과 장소가 또렷했지요. 라운지, 고마워요. 다음엔 룸으로. 프로젝트 이야기, 우리 일정 맞춰요. 말끝에 말줄임표가 불필요해졌지요. 문장 자체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프린트를 해 한 번 접고 다시 접었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넣었지요. 퇴근길, 바람이 개었어요. 하늘이 높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펌의 예약 창구였지요. 이민준입니다. 이번 주 상담 가능합니까? 수요일 오후 3시 가능합니다. 잡아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빨라졌지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녁빛이 유리창에 얇게 걸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지요. 벽시계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점과 선이 이제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운 모양. 설명 가능한 패턴. 거기에 프린트 2장을 올렸지요. 확정의 무게가 생겼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감정은 나중. 그러나 다른 문장이 그 뒤를 이었지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손끝이 떨지 않았습니다. 체크박스에 굵은 표시를 그었습니다. 증거 확보. 마지막 칸에 새 항목을 추가했지요. 통지와 분리.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잉크가 진하게 스며들었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는 램프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물처럼 흘렀지요.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한 결의가 자랐습니다. 다음 단계가 준비되었습니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지요. 다만 단정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지요. 수요일 오후 3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유리 파티션이 많았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종이가 정렬되었지요. 이민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표,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메시지 캡처, 냄새 기록까지 있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가락으로 표를 짚었습니다. 반복성과 구체성이 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지요. 맞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과 유책 배우자 이혼. 동시에 진행합시다. 준비되었습니다. 서류는 간결했어요. 사실관계, 증거 목록, 제출 순서. 변호사는 말이 적었지요. 대신 펜 끝이 빨랐습니다. 내부 신고는 별개로 하세요. 회사 카드 유용은 회사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고 시점은 송달 직후가 좋습니다. 체크 표시가 났습니다. 계획은 2갈래였지요. 가정법원, 그리고 상대 회사의 감사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민주는 평소처럼 티켓을 정리했습니다. 동료와 가벼운 인사. 화면 아래에 일정 알림이 떴지요. 송달 14형. 그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1층 우편실에 내려갔습니다. 집행관과 마주섰지요. 봉투 2장, 흰 종이, 봉인 스티커. 법원의 도장이 또렷했어요. 14시 정각. 2 봉투는 각자의 경로로 움직였지요. 하나는 한유라 주소, 하나는 오준서 회사 주소. 민주는 그 시각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노트를 펼쳤지요. 내부 신고. 제목칸 아래 간단한 사실관계와 영수증 사본 목록. 전송 버튼을 누르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 의심건 제출합니다. 문장은 짧았어요. 오후 4시 휴대폰이 진동했지요. 미지의 번호. 리조트 감사팀입니다. 제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별 정리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녁, 집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 안쪽이 조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앉은 유라가 눈을 들었습니다. 손에 법원 봉투가 있었지요.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읽었겠지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로는 안 되었습니다. 유라는 숨을 삼켰지요. 오해예요. 우리 팀 접대가 많고
오해면 법정에서 확인합시다. 그의 말은 단단했지요. 더 이상의 설명은 비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표정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반박은 길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얇아졌지요. 시계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건물. 오준서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요.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동일한 봉투가 놓였어요. 법원의 인형이 선명했지요. 감사팀 직원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법원 서류와 별개로 회사 카드 사용 내역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퇴근 전 카드와 노트북 반납하세요. 오준서의 얼굴 근육이 굳었지요. 오해입니다. 접대였어요. 증빙이 부족합니다. 내부 규정 7, 2조 전액 소명 필요. 회의실의 침묵은 오래였지요. 이틀 뒤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원 복도는 바람이 없었어요. 민주는 변호사와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변호사와 눈을 맞추지 못했지요.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복도 끝에서 오준서가 나타났습니다. 넥타이가 헐거웠습니다. 세 사람이 미묘한 거리를 두고 섰지요. 조정실, 긴 탁자. 조정위원의 시선이 차분했어요. 변호사가 자료철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반복성 있는 만남, 기업카드 결제 내역, 동선 기록, 메시지 일부입니다. 조정위원이 페이지를 넘겼지요. 날짜가 연속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동일 요일, 동일 시간, 라운지, 스위트 업그레이드, 택시 영수증, 그리고 캡처의 문장. 다음엔 룸으로. 유라의 손끝이 떨렸지요. 오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피신청인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유라 변호사가 숨을 고르고 말했지요. 업무상 오해가 일부 표현이 과장된. 민준의 변호사가 바로 겹쳤습니다. 업무라면 회사 계정과 문서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제는 상간자의 회사 카드입니다. 또한 동선이 주거지와 연결됩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증거 보전 신청은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여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준서의 변호사가 낮게 말했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민주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서류에 사인만 했지요.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압박은 증거로 합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리조트 감사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추가 자료 요청 및 임시조치 통보. 내용에 한 줄이 굵게 들어가 있었지요. 해당 임직원 한유라, 직무 배제. 민주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폴더에 넣었지요. 계획 문서에 체크박스에 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공간 조치 진행. 저녁, 유라는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식탁 위에 명찰과 사원카드가 놓였지요. 오늘부로 잠시 쉬랍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회사 결정이겠지요. 당신이 내가 한 건 사실을 보낸 겁니다. 둘 사이의 의자는 한 칸 비어 있었지요. 그 공백이 컸습니다. 유라는 말을 접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말렸습니다. 밤이 늦자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오준서 회사에서의 조사 협조 요청 공문 사본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보내왔지요. 한 줄 첨언이 붙었어요.
오늘 급여 정지 통보 받았답니다. 점 하나가 굵어졌지요. 다음 주 두 번째 조정. 유라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일부, 캘린더 일부. 그러나 시간대가 어긋났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조했습니다. 이 일정 뒤에 실제 위치 기록이 다릅니다. 또한 택시 영수증과 합치하지 않지요. 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행과 열이 겹쳤지요.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의 설명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포렌식 감정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유라의 어깨가 내려앉았지요. 오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지요. 민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도는 아니었어요. 방향의 확인이었지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문서 위조나 통신사실 확인이 아닌 아주 단순한 서류였지요. 합의 요구 없음 확인서.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지가 분명하시군요. 네. 이혼, 위자료, 그리고 증거 보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은 짧았고 눈빛은 고요했지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지요. 유리 외벽에 자신의 모습이 얇게 비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고 계획 문서의 마지막 줄을 썼어요. 강제 집행 준비, 자산 조회, 급여 압류, 신용정보 통지. 잉크 대신 커서가 깜빡였지요.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와 램프를 켰습니다.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지요. 위에 올린 것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로비의 시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두 실루엣.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구도였지요. 그는 천천히 사진을 덮었습니다. 창밖도로에 헤드라이트가 흐르지요. 도시의 리듬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떤 리듬은 끝이 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상대가 서 있을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법과 규정, 문서와 절차. 그것이 그의 무기였지요. 감정은 마지막까지 묶어둘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결의가 자랐지요. 조용하고 냉정한 결의. 그는 속삭였어요. 깨끗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였지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고리가 잠겼습니다. 다음 장의 문이 절반쯤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체면과 관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통지가 나간 지 한 달이었어요. 리조트는 감사를 마쳤지요. 인사발령 공지가 게시판에 떴습니다. 업무상 비위, 직무해제 후 면직. 이름은 한 줄로 끝났지요. 유라의 책상은 하루 만에 비었습니다. 명찰, 사원카드, 사내 메신저 계정. 모두 끊겼어요. 회사 메일은 반송으로 돌아왔지요. 동료들의 단체방에서 초대 해제가 떴습니다. 표정 없는 알림이었지요. 오준서는 더 빠르게 내려갔어요. 감사보고서는 간결했습니다. 접대비 규정 위반, 사적 사용, 소명 불가, 급여 정지, 성과급 회수, 회사 카드 취소, 사내 포털에 윤리경영 위반 사례가 올라갔지요. 실명은 가려졌지만 다 알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었지요. 회의에서 그의 자리는 종종 비어 있었어요. 대신 감사팀 직원이 앉았습니다. 민주는 움직임을 줄였어요. 변호사와의 통화는 짧았습니다. 제출, 보전, 송달. 체크박스는 일정하게 채워졌지요.
그는 사건을 감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차라 불렀지요. 유라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어요. 메시지도 왔지요. 잠깐만 만나죠. 오해를 풀고 싶어요. 민주는 한 번만 답했습니다. 법원에서 말합시다. 그 후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벽 같았지요. 집세 날짜가 돌아왔어요. 공과금 고지서가 겹쳤지요. 유라는 부모님 집으로 잠시 옮겼습니다. 이삿짐은 적었어요. 옷, 화장품, 몇 개의 책. 식탁 위에 키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 하나는 반납용. 그가 물었습니다. 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주세요. 후회해요. 다. 후회는 결과를 바꾸지 않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분노는 낡은 종이처럼 접혀 있었지요. 오준서는 법원에서 더 많았지요.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문서를 받았지요. 회계는 금액을 분리했어요. 그의 월급은 2갈래로 나갔지요.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위자료와 소송비 회수. 그는 항의했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짧게 말했어요. 법이 정한 비율입니다. 판사는 눈을 들지 않았지요. 망치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움직였어요. 명예는 조용히 빠졌습니다. 리조트 VIP 고객 중 한 명이 항해 메일을 보냈지요. 사적 친분으로 예약 우선권을, 감사실은 그 메일을 첨부로 회람했습니다. 담당자 교육, 재발 방지, 인트라넷 공지 말미에 한 줄이 더 붙었지요. 이해충돌 신고 의무 강화. 유라의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 알았지요. 광고 대행사와의 저녁 약속이 일제히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인맥은 전화에 답하지 않았지요. 돈은 더 빨리 달았어요. 위약금, 고지서, 대출이자. 유라는 중고 플랫폼에 구두와 가방을 올렸지요. 새벽에 승인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진 속 반짝임이 서늘하게 식었지요. 저녁이면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주면. 전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는 잘라 말했습니다. 길게 붙잡지 않았지요. 오준서의 집은 더 어두웠습니다. 박지은이 이사 나갔지요. 냉장고에 자석 메모만 남았습니다. 잔금 정리 끝나면 연락. 내용은 비정했지만 문장은 곧았지요. 그는 술을 사지 못했어요. 카드가 막혔습니다. 편의점에서 현금 영수증을 거절했지요. 밤마다 연락처 목록을 넘겼지만 받는 사람은 줄었어요. 점점 숫자만 늘었습니다. 민주는 그 하강선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감시가 아니었지요. 통지와 회신, 법원의 회차, 회사의 절차. 정해진 선로 위에서 열차처럼 갔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말했지요. 법정에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각게 맞춰졌지요.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유라는 한 번 더 찾아왔어요. 비 내리는 저녁이었지요. 현관 앞. 어깨가 젖었습니다. 한마디만 듣고 가요. 여기서 하세요. 그 사람과 끝났어요. 회사도 잃었어요. 나 다 잃었어요. 그건 내가 준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결과지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눈가에서 물이 떨어졌지요. 빗물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지요.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준서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박스 하나, 책 2권, 머그컵 하나. 보안팀이 출입권을 회수했지요. 직원 몇 명이 복도에서 눈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졌지요. 지하 주차장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차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라디오에서 교통정보가 흘렀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지요. 그 떨림은 오래갔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깔끔했어요. 이혼 인용, 위자료 인용, 소송 비용 부담. 판사의 목소리는 평평했지요. 근거와 항목이 익혔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지요. 오준서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또렷했지요. 결정문을 받던 날 민주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집행문 부여 확인, 채권 압류 통지 발송. 절차는 더 매끄러웠지요. 서류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건요? 없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지요. 문을 나서며 가을 햇빛을 잠깐 보았습니다. 밝았지만 차가웠지요.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가구를 정리했습니다. 액자 몇 개를 내려놓았지요. 제주바다 사진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벽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책장을 놓았지요. 투자와 재무책이 나란히 섰습니다. 포스트잇에 날짜를 적었지요. 매주 수요일 한 장 요약. 습관은 새로 만들면 되지요. 박지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결정 났네요. 당신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요. 대화는 길지 않았지요. 그러나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둘은 필요한 말만 남겼습니다. 유라는 결국 이사를 확정했지요.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붙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단정한 글씨였지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는 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가벼웠지요. 오준서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 예정. 봉투 가장자리가 거칠었지요. 그는 한동안 뜯지 못했습니다. 결국 열었어요. 문장들은 딱딱했지요. 그날 밤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지요. 창밖 네온이 번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유리에 흩어졌지요. 민주는 창을 열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들어왔지요. 커튼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호흡을 길게 했어요. 복수라 부르면 가벼워 보였지요. 그는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책임의 귀결, 선택의 총합, 결과의 균형.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았어요. 규칙에 기대 살았지요. 마음의 빈칸을 규칙으로 메웠습니다. 이제 빈칸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로 했지요. 운동화 끈을 사각하게 묶었습니다. 주말 러닝 코스를 저장했어요. 제모 앱에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강의 2개를 신청했지요. 금융기초, 데이터 시각화. 노트 첫 페이지에 새 제목을 썼습니다. 다음 리듬. 밤이 깊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얇아졌지요. 시계 초침이 균일했습니다. 그는 램프를 끄고 어둠의 눈을 익혔습니다. 멀리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지나갔지요. 잠시 후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몰락은 확정되었고 균형은 맞춰졌습니다. 그는 문득 알았어요.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서랍 속 기록 폴더를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그 위에 새 폴더를 만들었지요. 시작. 이름은 단순했고 의미는 충분했어요. 창밖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지요. 내일의 리듬을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낯설겠지요. 그러나 견고할 겁니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앞으로. 밤은 잦아들었고 새벽의 선이 아주 얇게 조용히 창문 위로 올라왔습니다. 판결문이 책장 맨 위에 올려졌어요. 먼지가 얇게 앉았습니다. 이민주는 더 이상 그 종이를 펼치지 않았지요.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름과 금액, 도장이 정리해 주었지요. 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침은 단순했어요. 검은 커피, 식탁 위 노트, 오늘 해야 할 일 3줄. 출근길 바람이 귓가를 스쳤지요. 새로 능선 같은 빌딩 사이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발을 고르게 디뎠어요. 지하철 창에 자신의 옆얼굴이 얇게 비쳤지요. 표정은 평평했습니다. 그 평평함이 이제는 편안했어요. 회사에서 그는 티켓을 처리했습니다. 원격 연결하겠습니다.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오후엔 팀 교육을 맡았지요. 신규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절차를 그렇게 세세히 기록하나요? 사람의 기억은 흔들립니다. 기록은 덜 흔들리지요. 짧은 대화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실수가 줄어들었지요. 마음도 그랬습니다. 퇴근 후 그는 러닝화를 신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괜찮았어요. 호흡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브릿지 아래 그림자가 밀려왔지요. 물결이 단정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 흐름을 한참 보았어요. 과거가 뒤를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붙잡혀도 잠깐뿐이었지요. 한유라는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냈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는 답하지 않았지요. 보내지 않은 문장이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대신 노트를 펼쳐 한 줄 썼어요. 감정의 끝은 기록으로 닿는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요. 오준서는 압류 통지에 연장 통보를 받았지요. 주소지가 바뀌었고 직장은 없었습니다. 박지은은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그녀에게서 봉투가 왔지요. 얇은 편지였어요. 우리 각자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차분함에 감사해요. 문장이 단단했어요. 민주는 작은 봉투를 접어 서랍 앞 칸에 넣었습니다. 보관 사유는 간단했지요. 끝을 기록,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지요. 수고했습니다. 집은 더 비워졌어요. 거실의 빈벽이 밝았지요. 액자가 사라진 자리엔 달력이 걸렸습니다. 수요일마다 작은 체크가 쌓였어요. 강의 수료증이 메일로 도착했지요. 데이터 시각화 기초. 그는 프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폴더만 만들었지요. 배움.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가끔 과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빗소리와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창을 열고 공기를 들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지요. 냄새는 중립이었습니다. 그 중립이 좋아졌어요. 중립은 불행의 반대가 아니라 평온의 바탕이었지요. 주말이면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권, 옆자리에 웃음소리가 흘렀지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읽는 줄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펜이 멈췄지요. 옳게 산다는 건 감정의 속도를 법과 도덕의 속도에 맞추는 일. 그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한 번은 우편함에서 무명 봉투가 나왔습니다. 소에게 변제 영수증 사본과 짧은 메모였지요. 남은 건 일정대로 진행 중. 발신인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접고 생각했지요. 복수라고 불렀던 시간은 사실 책임의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었어요. 힘들면 내려오고.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지요. 그는 몸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의 선이 반듯했어요. 그날 밤 기록 폴더를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사진과 표, 메모와 증명서. 그는 한 장씩 넘겼지요. 손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닫고 폴더 이름 앞에 작은 자물쇠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보관, 비공개. 그리고 바로 아래에 새 문서를 만들었지요. 제목은 일상점검표. 첫 줄, 감정, 10분 관찰. 둘째 줄, 몸, 30분 걷기. 셋째 줄, 돈, 지출 3줄 기록. 단순한 규칙이었지요. 단순해서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졌어요. 조간신문에서 리조트의 새 윤리 규정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해충돌 고지, 접대 한도, 내부 고발 보호. 기사 하단에 작은 문장이 있었지요. 업계 전반으로 확대 전망. 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사회가 움직이면 개인의 선택도 달라지지요. 그 질서가 쌓여야 삶이 덜 흔들립니다. 그는 조용히 안도를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회사 옥상에서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이 느렸지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따뜻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 다 지나갔죠? 응. 지나갔어. 대단해요. 저는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버틴 건 기록이야. 나는 따라갔고. 둘은 웃었지요.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작은 식물을 하나 샀지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산세베리아. 물은 적게, 빛은 충분히. 그는 창가에 놓고 물을 몇 방울 주었습니다. 잎이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밤, 마지막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냈어요. 이해, 수용, 책임. 그리고 올바르게. 다음 줄에 앞으로의 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문장을 읽고 램프를 껐어요. 어둠은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커튼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일의 일정이 머릿속에 정렬되었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좋았어요. 그는 속삭였지요. 충분합니다. 새벽이 얇게 올라왔습니다. 작은 식물이 빛을 받았지요.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컵을 들어 올렸어요. 김이 올랐지요. 창문 너머의 도시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지요.